언론에 의해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활동에 대해서 여야의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 사무총장의 발언이 여러 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김종훈 기자와 정치권 소식 첫 사안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 국회의 초당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바이파티산 서포트를 강조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바이파티산 서포트란 여야를 떠나서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초당적 지지를 뜻하는 말인데 반 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일을 하지만 국회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 총장의 바이파티산 서포트 발언이 나오자 여의도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반기문 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의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여야 모두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 총장이 오늘 바이파티산 서포트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해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반 총장은 예정대로면 원래 내일 방북하기로 했었는데 북측에서 갑자기 방북 허가를 철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예정대로라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 디지털 포럼 연설에서 방북이 철회됐다고 밝혔는데요. Early this morning,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formed us through their diplomatic channel that they were reversing their decision for me to visi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No explanation was given for this last-minute change. This decision by Pyongyang is deeply regrettable. 네, 반기문 총장도 연설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힐 만큼 북한의 방북 취소 결정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에서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북한의 일방적 취소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방문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다시 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는 지적부터 개성공단의 임금 협상과 관련해 항의 차원에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권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의했는데 안철수 의원 측은 사실상 거절하겠다 이 의견을 전했더군요. 네, 안철수 의원이 결국 문재인 대표의 혁신위원장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오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혁신위원장을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문재인 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불필요한 억측을 피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인선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거절 의사를 밝힌 건데 일단 이 과정을 한번 따져보면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소통 부재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안 의원 외에 혁신위원장 후보자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를 고려한 듯이 혁신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조국 교수가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새정치혁신위원장은 누가 하더라도 좋다. 최고위, 중앙위, 당무위, 의총 등에서 기득권 포기 선언을 하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 살을 베어낼 것이 분명한 혁신 약속만이 감동을 준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조국 교수는 새정치연합의 혁신 방향 4가지를 밝힌 상태인데요. 개파 불문 4선 이상 의원 다수 용퇴와 적지 출마 등이 있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 등 비노계를 중심으로 조국 교수의 혁신안에 공감을 표한 상태라
외부 인사인 조국 교수가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게 될지 이마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예,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안은 어떻게 됐죠? 네, 오늘 오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안이 심의됐는데요. 정 최고위원이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윤리심판원은 오는 26일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오늘 충분한 소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소명 자료를 많이 가져왔어요. 또 정상 참작 자료도 많이 가져왔고 복사지로 2박스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윤리심판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해서 5월 26일 17시에 마지막 기일을 잡아서 그때. 네, 징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제명이나 당원 자격 정지 결정이 날 경우에 당규에 따라서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평당원과 동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말 상대방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연 중징계까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41일 만인데요.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는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회유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사실상 1단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축적된 증거를 재검토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나머지 인사 6명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완구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수사를 꼬리 자르기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 두 인물에 대한 수사마저도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범죄 숨기기를 두들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인데요. 검찰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귀가시키지 말고 구속시켜야 마땅했다. 예. 그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예.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범죄 사실 축소 은폐에 더욱 전념하라고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네, 그러면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한명숙 의원의 9억 수뢰 의혹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 원내대표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나 운전기사 회유 사건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형사소송법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냐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와 이완구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혐의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